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밝혀진 날, 이 집안은 또 한 번 뒤집어졌다. 공 실장의 병실, 커튼이 반쯤 처진 공간 안에서 모태주가 조용히 말했다. 민경채 씨와 민수정 씨. 두 분 유전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자매로 봐야 할 정도예요. 공 실장은 숨을 들이키다가 기침을 쏟아냈다. 가슴에서 피 섞인 가래가 올라왔다. 모태주가 급히 휴지를 내밀었다. 같은 피라고요? 민경채는 의자를 움켜쥔 손에 힘을 줬다. 네. 정확한 건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 결과로는 두 분이 서로 피가 안 섞였다고 하기엔 너무 비슷합니다. 공 실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잠깐만 그럼. 말끝이 흐려졌다. 40년 전 그 깊은 밤이 머릿속에 다시 펼쳐졌다. 민두식 집안에 들어가던 날 아직 젖냄새가 가시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집안에는 같은 날 태어난 또 다른 아기가 있었다. 자기 딸과 회장의 딸. 그날 밤 공 실장은 한 번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믿고 있었다. 부잣집 요람에 올려놓은 아이가 자기 딸 공경채. 보육원 앞에 내려놓은 아이가 민두식의 친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죄책감을 품고 4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검사 결과는 이상했다. 경채와 수정이 같은 피라면 하나가 더 있었다는 뜻이었다. 설마. 공 실장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공 실장은 천천히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직 말 못한 비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아이 한 번만 바꾼 거야? 질문이 병실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다. 모태주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잠깐 두 분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링거 속도는 제가 나가기 전에 다 맞춰 놓을게요.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삑삑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공 실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서 혀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경채야. 공 실장이 겨우 입을 뗐다. 응. 그날 밤 나는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 민경채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뜻이야? 공 실장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이미 눈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안주인은 산후조리로 방에 누워 있었고 회장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두 개의 아기가 서로 다른 방에 놓여 있었다. 한 방에는 가난한 식모의 딸, 다른 방에는 부잣집 안주인의 딸. 공 실장은 처음에는 단 한 번만 아이를 바꾸려고 했다. 내 딸이라도 한 번 잘 먹고 잘 자보라고. 식모방 이불 위에 누워있던 자기 딸을 안아올려 회장 딸이 있는 방으로 옮겼다. 그 아이를 금빛 요람에 눕혔다. 그리고 회장의 딸을 품에 안고 다시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차가 멎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 집 앞에 차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공 실장은 깜짝 놀라 아이를 다시 내려놓았다.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들키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애도 같이 죽는 거야.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양말숙이었다. 양말숙은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친척 도움이었고 안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공 실장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선배였다. 양말숙은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 한마디에 공 실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양말숙이 공 실장을 돌아봤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공 실장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양말숙은 침대에 앉아 회장 딸을 잠시 안아보았다. 이 집 딸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손길은 묘하게 미끄러졌다. 근데 보육원에 버려진 애들은 어때? 이름도 제대로 없고 한 번 버려지면 또 버려지기 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공 실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끊어졌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공 실장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아기를 안았다 놓고 다시 안았다 놓고 방을 오가며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 결국 공 실장은 처음 생각했던 계획대로 자신의 딸을 회장방에 남겼다. 그리고 회장 딸을 안고 보육원 앞 골목으로 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줄이려고 잠깐 품에 꼭 안고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야윈 손 하나가 어깨를 잡았다. 공 실장이 되돌아봤을 때 양말숙이 서 있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근데 이 아이는 여기 놔두면 그래도 누군가는 데려갈지도 몰라요. 제 딸은 버리면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양말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둘 다 버리면? 공 실장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둘 다 버리고 내 조카를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 양말숙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났다. 내 언니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 집 애를 이 집에 넣으면 나랑 우리 집은 평생 안전해. 너도 내 편 들면 너 딸 하나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날 밤 골목에는 세 개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보육원 앞에 놓인 아이의 울음.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있던 다른 아이의 울음. 그리고 공 실장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던 울음. 그 이후로 공 실장은 정확히 어떤 아이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끝내 확신하지 못했다. 자신의 기억은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흐릿해졌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민두식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민경채와 민수정. 두 사람은 같은 피였다. 자신이 낳은 딸이 둘일 수도 있었다. 혹은 자기 딸 하나와 언니 집 딸 하나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집안의 출생은 처음부터 완전히 꼬여 있었다. 공 실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실 안공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다. 민경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누구야?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속에는 수십 개의 의미가 섞여 있었다. 민두식의 딸도 아니고 공 실장의 딸이긴 한데 수정이랑도 연결돼 있고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는 또 따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죄를 떠안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미워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공 실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경채야. 미안하다. 엄마가 처음부터 용기가 없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민경채는 말끝을 흐렸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로 자랐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만큼 많은 사람을 짓밟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공 실장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랑과 미움이 뒤엉켜 하나의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한테 엄마는. 민경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신 한 사람뿐이야.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베개를 적셨다. 그럼 됐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4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갈 차례였다. 그 무렵 민수정은 회사 회의실 한켠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새 회장인 백설이가 소집한 임시 이사회였다. 오늘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백설이가 말했다. 첫째, 민강유통의 비자금 회계 정리.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단 설립. 셋째, 향후 경영 구조 개편과 지분 재분배 문제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재단 설립까지야 그렇다 쳐도 지분 재분배는 민 회장님 가족분들과 상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필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피고인의 측근이 아닌 남아있는 임원 중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 백설이는 조필두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필두 상무님. 민두식 회장님의 지분 상당수는 비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입니다. 법적으로 정리되면 상당 부분은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재판이 끝나봐야. 첫 재판에서 이미 판사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설이는 말을 끊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앞에서 고개 들고 서려면. 민수정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분 재분배. 그 말은 곧 자기 삶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정은 지금까지 민두식의 막내딸로 살아왔다. 자유분방하고 하고 싶은 일하며 회사 일에는 깊게 관계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모태주가 전해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과 민경채의 유전자가 자매 수준으로 일치한다는 사실. 그럼 나도 공 실장 딸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걸까? 혹은 이제라도 진짜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걸까? 회의가 끝난 뒤 민수정은 백설이를 따로 불렀다. 회장님. 백설이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다. 그래도 표정은 담담하게 웃었다. 무슨 일이에요, 수정씨? 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문이 닫히자 민수정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혹시 저에 대해 뭐 들으신 거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누구 딸인지. 백설이는 잠시 민수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들려오는 소문과 검사 결과만 있을 뿐. 소문이요? 40년 전에 이 집안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요. 백설이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은 긴장감은 분명했다. 경체 전무님 수정씨, 그리고 어디선가 살다가 사라진 또 다른 아이. 누가 누구 딸인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민수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말에는 농담처럼 들리려는 힘이 조금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를 감출 수는 없었다. 백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수정씨. 네. 지금까지 어디에 속해 있었든 앞으로 어디에 속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뭔데요? 당신도 이 집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피해자라는 거. 민수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위로가 되나요? 당장은 아니겠죠. 백설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서로를 적으로만 보면 이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누구 딸인지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누굴 밟게 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만약 제가 정말 공 실장 딸이면 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백설이는 잠시 답을 찾다가 아주 평범한 말을 꺼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누구든. 민수정의 눈이 붉어졌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 시각 병원 다른 층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세리의 병실.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담당 검사들이 모여 있었다. 형사처벌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검사 쪽에서 나온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고의성은 낮다고 보더라도 폭행과 협박, 그리고 그날 옥상까지 끌고 간 행위 자체는 명백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민세리 씨 행동이 영향을 준 건 부인하기 힘들어요. 백설이는 손을 꽉 쥐었다. 세리는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요. 그래서 수사도 최대한 천천히 상태를 보면서 진행 중입니다. 문태경이 입을 열었다. 법은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미소한테도 최소한의 예의예요. 백설이는 눈을 감았다. 미소의 사진이 떠올랐다. 딸이 혼자 줄 노트에 끄적이던 글씨. 엄마처럼 되고 싶다. 그 딸이 미움과 오해, 외로움 속에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 옥상에서 그녀를 몰아붙인 사람이 자기 다른 딸 민셀이었다. 한쪽 딸은 죽었고 다른 딸은 처벌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쪽 손도 놓을 수 없는 마음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선처를 호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백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선처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재판부에서도 참고하니까요. 백설이는 오래 생각했다. 눈을 감고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미소는 언제나 멀리 서 있었다.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회사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아이. 세리는 언제나 바로 앞에서 소리쳤다. 엄마는 왜 늘 나만 혼내? 두 얼굴이 뒤섞였다. 한참 만에 백설이가 대답했다. 저는 두 아이를 다 제대로 못 키운 엄마입니다. 제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검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미소가 받지 못했던 보호를 세리라도 받게 해주세요. 죄는 분명히 따져야 하지만 아이 한 명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백설이는 문태경을 바라봤다. 태경 씨, 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설이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 말한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된 거죠. 그 말은 백설이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며칠 뒤 공 실장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수정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편의점에서 급히 산 것처럼 아무 장식도 없는 평범한 것. 공 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지만 방문 소리에 눈을 떴다. 또 왔냐, 경채야?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다. 민수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경채 언니 아니에요. 공 실장이 눈을 비볐다. 수정이냐? 네. 공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수정은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하지만 공 실장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내가 어떻게 여길? 민수정은 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회장님이 와보라고 하셨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가보라고. 공 실장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가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민수정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자격은 나중 얘기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엄마라고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불러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말에는 자신의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품에 안겨본 적 없는 불분명한 얼굴에 대한 그리움. 공 실장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수정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 입안에서 어색하게 굴러나왔다. 네. 너 혹시 나 미워하냐? 민수정은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라. 미워할 틈이 없어요. 공 실장이 눈을 크게 떴다. 왜? 아직 뭘 어떻게 미워해야 할지 정리가 안 돼서요. 민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뭐가 내 거였고 뭐가 남의 거였는지도 헷갈려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뭔데? 어른들이 자기 죄 숨기려고 아이들을 너무 많이 버텨오게 만들었다는 거요. 공 실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은 정확히 자기 가슴을 향한 칼이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다. 잠시 후 민수정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봐도 돼요? 공 실장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수정아. 어차피 누구 엄마였든 언젠가는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공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오랜 세월 식모로 살면서 엄마라는 소리를 자신에게 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러라. 민수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 단어에 공 실장은 마치 온몸의 피가 한 번에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 숨이 가쁘게 흔들리면서도 웃으려 애썼다. 이제 나도 죽어도 되겠다. 그 말 하지 마요. 민수정이 급히 말을 막았다.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 남았잖아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 딸인지 다 말해주고 가셔야죠. 공 실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알았다. 그 얘긴 다음에 경채도 같이 있을 때 셋이 앉아서 한 번에 다 얘기하자. 약속했어요. 약속한다. 두 사람의 손이 침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 손 위로 아주 희미하게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떠밀려온 세월의 죄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공 실장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간 쪽에서 시작된 암이 다른 장기까지 퍼지며 몸 전체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왔다. 간호사가 급히 모태주를 호출했고 병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지금 바로 수술은 어렵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모태주가 말했다. 민경채와 민수정 두 사람은 병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민수정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경채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다. 아직 들을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두 사람 다 오늘 안에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공 실장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모태주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은 가까운 가족만 한 사람씩 잠깐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민경채와 민수정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야 겨우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생겼다.
그 엄마가 중요한 말을 남겨놓은 채 다시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다. 과연 공 실장은 깨어나서 다시 말을 이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집안의 두 번째 출생의 비밀은 또 한 번 어둠 속에 묻히게 될까? 그리고 만약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과연 이 집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혼과 파혼, 갈라섬으로 이어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공 실장의 숨겨둔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구의 삶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지,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태양을 삼킨 여자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